트라이가 8화까지 방영되면서 이제 진짜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무능의 태클, 트라우마 극복, 그리고 주가람과 베이지를 둘러싼 진짜 위기였습니다. 여기에다 사격부 입시비리 폭로, 교감의 속내, 럭비부와 에어로빅부의 갈등까지 얽히면서 구화는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예고였죠. 가장 먼저 8화의 핵심은 무능의 트라우마 극복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태클을 멈추며 팀의 패배 원인이 된 무능. 그는 주가람 감독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감독님, 전 태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스포츠 드라마였다면 이 부분을 그냥 멘탈 문제로만 다뤘을 텐데 여기서는 훨씬 복합적인 내면을 보여줬죠. 무능은 단순히 두려운 게 아니라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아버지까지 협박당한 상황에서 단 한 번 반격했는데 그게 크게 번져버린 사건이었죠. 결국 그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까봐 태클 자체를 거부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럭비부 친구들의 행동이었어요. 성준을 비롯한 팀원들이 무능을 위해 그를 괴롭혔던 학생들에게 무릎 꿇고 그를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웅이는 절대 가해자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주려는 간절한 마음. 이 장면은 단순히 친구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린 팀이다라는 럭비 정신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람 감독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무섭다고 태클을 피하면 동료들이 다친다. 감독의 말은 냉정했지만 결국 무능이 진짜 럭비 선수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을 정확히 짚은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문철웅이 등장합니다. 레전드 국가대표였지만 큰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던 불운한 인물. 집으로 돌아와라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엔 럭비를 통해 얻은 영광보다 잃어버린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무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외침과 함께 주가람에게 태클을 걸었고 그 순간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었어요. 주가람이 그에게 건넨 말 이제야 럭비 선수가 됐다는 말은 시청자들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이렇게 무능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극복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팀 전체의 서사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왜냐면 럭비라는 스포츠 자체가 혼자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각자 짐을 나눠지고 서로의 약점을 덮어줘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건 사격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전낙균 감독의 입시 비리 그리고 주장 서우진과의 격렬한 몸싸움. 우진은 결국 유리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베이지였는데 그는 전낙균의 폭주를 막으려다 오히려 조롱을 듣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총도 못 쏘는 주제에 뭐 하는 거냐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서우진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베이지는 마침내 방아쇠를 당기며 자신의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격 장면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던 과거와 결별하는 순간이었죠. 이제 구화 예고로 넘어가 봅시다. 럭비부와 에어로빅부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학교 측은 징계 차원에서 두 팀의 감독을 서로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럭비부 감독 자리를 잃은 주가람은 에어로빅부를 맡게 되고 럭비부는 엉망진창이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감독이 사라진 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예요. 주가람이라는 한 사람이 단순히 지휘자가 아니라 선수들의 멘탈을 붙잡아주던 버팀목이었음을 드러내는 장치죠. 교감은 여기서도 한술 더 뜹니다.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며 소리치고 사격부 감독에게까지 자신의 교장 승진에 영향을 주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협박을 날리죠. 교감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악력을 넘어서 학교 안팎 권력을 쥐고 흔드는 빌런으로 완성되어 가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베이지와 주가람의 관계 변화예요. 베이지는 사격부에서 밀려나며 여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절망합니다. 그때 주가람은 엉뚱하지만 따뜻하게 대답하죠. 넌 그 사람이 없는 걸 가지고 있잖아. 그게 뭔데라고 묻는 베이지에게 돌아온 답은 단 하나. 나 주가람. 그리고 아이처럼 뽀뽀하고 도망치는 장면은 무겁기만 했던 스토리 속 작은 숨구멍이자 시청자들의 미소 버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달콤한 장면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사격부에선 서우진이 사라진 듯한 위기가 닥치고 럭비부 내부에선 성준 무능 서우진 삼각관계가 폭발합니다. 너랑 서우진이 숨기는 게 뭐냐고. 성준이 무능을 몰아세우는 장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팀워크 균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럭비부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전국체전 우승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정리하자면 구화는 크게 세 가지 갈등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감독 교체로 무너져가는 럭비부. 둘째, 베이지와 주가람의 관계가 가까워지지만 동시에 서우진의 실종 위기. 셋째, 성준 무능 우진의 갈등이 터지며 팀워크가 흔들리는 순간. 특히 저는 감독 교체 설정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가람이 에어로빅부를 맡으면서 그곳 아이들의 상처를 잠시나마 보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포츠가 사람을 살린다는 드라마의 주제를 더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 럭비부는 감독 없는 시련을 딛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주가람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격부 갈등도 구화에서 매듭이 어느 정도 지어질 겁니다. 우진을 지켜낸 베이지 그리고 사라진 우진을 둘러싼 미스터리. 여기서 베이지는 자신이 사격계에서 잃어버린 자리를 럭비부와 함께하면서 다시 찾게 될 겁니다. 주가람과 베이지 두 사람의 서사가 이제 비로소 나란히 달리기 시작한 거죠. 트라이는 이제 단 4화만 남았습니다. 구화는 럭비부의 팀워크가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회차가 될 거예요. 승부보다 중요한 건 우린 끝까지 하나일 수 있느냐는 질문.
질문, 주가람의 병, 베이지의 상처, 우진의 위기. 이 모든 걸 끌어안고 나아갈 때 비로소 기적은 완성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